자, 이번 이야기 진수바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연결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또 저녁이 늦었어요. 밤이 깊었는데 그래도 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수바리님,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냥 별도의 이야기 없이 네네네.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시기는 대략 한 6, 7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시기에 20대 후반에 똘순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오늘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이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고 하는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똘순이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 핸드폰만 있고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해가지고 어제 갔던 술집이랑 카페랑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는데 없더래요, 가방이. 그래서 어떡하나 하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남성분이셨는데, 혹시 그 김똘순님 맞으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 맞다, 누구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제 가방을 하나 주워가지고 지갑에 있는 명함하고 신분증하고 이름이 같길래 여기 전화로 전화했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요? 하니까 제가 잠깐 나와 있는데 여기 그 돌비동이거든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당연히 나가겠다 해가지고 약속 장소 카페를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그냥 좀 훈훈하게 생긴 한 남성분이 똘순이 본인 가방을 들고 옆자리에 놓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딱 가가지고 저 그 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자분이 똘순님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기 앞에도 커피가 한 잔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제 건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네, 맞으니까 드시라 해가지고 커피 한 잔 하면서 그 가방을 돌려받았대요. 그래서 가방 확인을 하는데 그 남성분이 제가 지갑을 열어보긴 했어요. 근데 뭐 훔쳐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마침 똘순이도 뭐 확인해보니까 없어진 건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거 어떻게 좀 사례금이라도 드려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남성분이 사례는 괜찮고 대신에 저녁이나 한 끼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저녁을? 하면서 그 남자를 이렇게 보는데 매너도 좀 있고 사람도 좀 괜찮아 보이고 무엇보다 얼굴이 좀 그냥 훈훈하게 생겨서 괜찮았대요. 그래서 저녁 한 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알겠다고 답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대요. 맛있게 저녁을 먹으면서 조금 대화를 나눴더니 이제 좀 호구조사 대충 하잖아요. 이 남자의 이름은 현우였대요. 나이는 똘순이보다 4-5살 이렇게 많았고 뭐 그냥 회사 다닌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게 저녁 다 먹고 나와가지고 헤어지려는데 똘순이가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현우가 똘순씨 실례가 안 되면 계속 연락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더래요. 똘순이가 연락이요? 이렇게 좀 말을 흐리면서 답을 안 했대요. 마음에 들어도 그 자리에서 그냥 네, 연락해요 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우가 별로시구나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똘순이가 아니에요, 뭐 친하게 지내면 좋죠, 뭐 가끔 연락해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날은 헤어진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동안 좀 꾸준히 연락을 했대요. 나름 재미도 있고 뭐 매너도 있고 얼굴도 훈훈하다 보니 뭐 보고 있으면 웃음 나고, 그래서 가끔씩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하고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조금 했대요. 그러다가 점점 만나는 빈도가 늘어나고 똘순이도 호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 이제 둘이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만나는데 한 달쯤 만났을 때 똘순이가 현우에 대해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씩 느껴졌대요. 이 현우는 특정한 한 요일,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라고 해볼게요. 이 수요일에는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날은 회사 전체 회의도 있고 좀 바빠서 그렇다 이렇게 그냥 대충 넘기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수입은 대충 뭐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그렇게 숨기더래요. 느끼기로는 좀 약간 악을 쓰고 숨기는 것 같았대요. 물론 이 부분은 좀 만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일 정도로 일 얘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고 그냥 말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현우가 손을 잡는 거 외에는 스킨십을 아예 안 하더래요. 스킨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사람이 쑥맥이거나 아니면 뭐 혼전순결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거는 조금 깼는데 좀 파파보이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뭐만 하면 아버지 하면서 뭐 아버지가 어쨌니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뭐 엄청나게 흠처럼 느껴지진 않아서 계속 만나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똘순이가 너무 궁금해서 현우한테 물어봤대요. 오빠, 근데 수요일에는 대체 뭘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그랬더니 현우가 그냥 뭐 일이 바빠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둘러대더래요. 그래서 역시나 하다가 아니 일이 아무리 바빠도 연락 몇 통 할 수는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미안해. 근데 진짜 수요일엔 진짜 너무 바빠서 밥도 서서 먹고 진짜 너무 바빠. 틈이 아예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대요. 시간이 좀 흘렀대요. 시간이 흐르고 둘이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 둘이 어디 좀 교회 같은 곳으로 나가서 데이트를 했대요. 좀 이쁜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평일이었대요. 평일 저녁이라 사람도 없고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꽁냥꽁냥 하고 있는데 이 똘순이가 현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랬겠죠. 현우 볼에다가 기습적으로 뽀뽀를 한 거예요. 근데 뽀뽀를 하는 순간 현우가 흠칫 놀라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똘순이의 뺨을 쫙 하고 때리더래요. 그 똘순이가 아픈 건 아픈 거고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때려놓고 더 놀란 그 현우 표정을 멍하니 보다가 그냥 가방 들고 그 자리에서 뛰어나왔대요. 현우는 막 따라오면서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는데 그게 안 들리죠. 똘순이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진짜 아무 택시나 잡아타고 집으로 도망을 갔대요. 예. 집에 딱 들어가니까 눈물이 막 나더래요. 지금 내가 이게 무슨 일을 당한 건가 싶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던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펑펑 울었대요. 계속 연락 오는 거는 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3, 4일 정도 연락 안 하다가 카톡으로 진짜 완전 장문의 카톡이 하나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과가 담긴 내용이었대요. 그때 너무 놀라서 반사적으로 손이 나갔다. 정말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보는 앞에서 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현우가 막 울더래요. 미안하다면서 막 울고불고 하길래 똘순이가 좀 마음이 약해졌지만 나 이렇게 데이트 폭력하는 사람하고 못 만난다 이렇게 이별 통보를 했대요. 그랬더니 현우가 막 꺽꺽거리면서 막 울더니 진짜 미안하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래요. 내가 한 번 더 그러면 진짜 그 자리에서 정말 깔끔하게 떠나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똘순이가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아직 감정은 남아있고 100일 만났잖아요. 좋을 텐데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똘순이가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오빠 얼굴 볼 자신은 없으니까 당분간은 연락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현우도 알겠다, 내가 더 잘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며칠 연락을 주고받았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현우한테 연락이 왔대요. 어느 날 수요일에 좀 볼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똘순이가 뭐 웬일로 수요일에 보재 이렇게 물었더니 이번 주 수요일은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시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수요일에 보기로 하고 그 수요일이 된 거죠. 시내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보니까 똘순이도 좀 좋았대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놀다가 현우가 갑자기 똘순아 미안한데 나 사무실을 잠깐 좀 들려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좀 갈래?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이 시간에 사무실을 간다고? 이렇게 물었더니 좀 급하게 서류를 좀 보낼 게 있어가지고 같이 가자. 잠깐이면 되니까 갔다가 거기 근처에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어플을 키면서 어디로 찍으면 돼?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차 있어 하더니 주차장으로 나가니까 회색깔 차 한 대가 있더래요. 근데 이 현우가 차가 없거든요. 똘순이가 뭐야 이거 누구 차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 차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차에 타가지고 어디론가 쭉 갔대요. 거기가 그냥 학원가였대요. 큰 도로가 있고 학원들이 쫙 있는 그런 큰 거리였는데 거기서 어디 안쪽으로 막 들어가더니 한 5, 6층 정도 돼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오빠 사무실이 여기야?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그 외근이 있을 때만 오는 곳이야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우가 꼭대기층 버튼을 누르더래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건물에 복도가 쫙 있잖아요. 근데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불도 다 꺼져 있더래요, 복도에. 그래서 불을 켜려고 하니까 현우가 불 켜지 마. 괜히 경비 아저씨 올라오니까 하더니 그냥 어디론가 가더래요. 똘순이가 막 따라갔더니 복도 끝에 한 사무실 문이 있더래요. 현우 따라서 딱 들어갔더니 안에는 그 커다란 회의하는 책상 있잖아요. 그런 게 큰 게 하나 있고 거기에 의자가 이렇게 쫙 깔려 있더래요. 근데 그거밖에 없더래요. 사무실 안에 뭐 컴퓨터도 없고 뭐 정말 아무것도 없더래요.
책상이랑 의자 그게 다인 거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불 켜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현우가 아이씨 하더니 똘순아 오빠 차에 핸드폰 두고 와가지고 혹시 전화 한 통만 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하고는 그냥 핸드폰을 넘겨준 거죠. 그랬더니 막 번호를 누르더니 똘순이한테 입모양으로 여기 잠깐 있어 이렇게 하더니 잠깐 사무실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기다렸대요. 근데 안 오더래요, 현우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심심하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사무실 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장실 좀 갈까 해가지고 문으로 나가려고 했대요. 그 유리문을 이렇게 쓱 미는데 밖에서 찰카닥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그 문 틈 사이로 이렇게 봤더니 그 쇠사슬 있잖아요, 체인. 그게 양쪽 문 손잡이를 이렇게 잠궈 놓은 거예요. 똘순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순간 경비 아저씨가 잠그고 갔나 생각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 틈 사이로. 오빠 오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요. 근데 순간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건가? 내가 그런 걸 당한 건가? 하는데 에이 그건 아니겠지? 하면서 어쩌나 하고 있는데 하도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했더니 좀 지치더래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걸 어쩌나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 복도에서 그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뚜벅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맞나? 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앞에 가만히 서가지고 복도 쪽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현우였대요. 근데 보통 그런 상황에 남자친구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려와서 문 열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현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딱 짓는데 거기서 끝이더래요. 좀 과장되게 깜짝 놀란 표정을 짓다가 그 표정을 싹 풀더니 그냥 피식하고 웃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오빠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소리 질렀대요. 빨리 열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현우가 그냥 웃어 보이고는 그냥 돌아가더래요. 와 미치겠는 거죠. 지금 남자친구한테 속아서 감금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더래요. 이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자괴감까지 막 들더래요. 내가 여기 왜 따라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또 무섭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사무실 문이 유리니까 거기 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를 있는 힘껏 들어가지고 막 던지고 찍고 해봤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제 기스도 안 나더래요. 그 유리문이. 그래서 든 생각이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겠다라고 느꼈대요. 그 이후로 그냥 한참을 그냥 울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염없이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지쳐가지고 잠깐 잠에 들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딱 들려서 확 깼는데 엘리베이터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더니 저벅저벅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입구 쪽을 이렇게 봤더니 그냥 평범한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있었대요. 그 3명이 문 앞으로 와가지고 본인을 빤히 보더래요. 똘순이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체인을 풀고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똘순이가 의자를 들고 오지마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힘도 없고 한 남자가 발로 의자를 탁 차니까 그냥 바로 놓쳤대요. 그리고는 그냥 그 남자들이 똘순이 머리에 포대 같은 걸 하나 씌우더니 그냥 본인을 막 끌고 가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저항할 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끌려갔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소리가 났는데 지하 1층에서 내렸대요. 본인을 어떤 차에 태우더니 2명이 양쪽에서 팔을 못쓰게 잡고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하더래요. 그리고 쭉 가는데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겠고 한참을 갔는데 차가 멈추더니 시동이 꺼지더래요. 그래서 도착한 건가 하는데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그 머리에 씌운 포대를 싹 벗겨주더래요. 그러니까 내 눈을 딱 뜨니까 마당에 있는 그런 집이었대요. 별장? 네. 그래서 뭐야 여긴 어디야? 하는데 그 남자들이 본인을 끌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랬더니 뭐야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거실로 보이는 공간으로 딱 끌고 가더니 한 중년의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더래요. 근데 그 남자가 똘순이를 보고 어서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똘순이가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하면서 웃더니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이렇게 말하더니 그 남자들한테 턱짓으로 이렇게 휙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똘순이를 잡고 있는 남자들이 똘순이를 데리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대체 하면서 안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그 방은 화장실이 딸린 안방 있잖아요. 그런 방이었대요. 근데 방 안에 침대, 책상, 의자, 화장실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건 그 천장 쪽 벽에 스피커가 하나 설치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 하는데 문이 쾅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똘순이가 이거 뭐 어쩌란 거냐 하면서 얼굴을 감싸주고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스피커 있잖아요. 거기서 뭔 소리가 들리더래요. 왜 그 유튜브에 힐링 음악 뭐 이런 거 치면은 24시간 동안 재생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요가할 때 듣는 그런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데 그 위에 한 남자 목소리가 깔리더래요. 아버지는 위대하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황하게 막 흘러나오는데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요약을 해보자면 그냥 아버지가 짱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가둬놓고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대요. 근데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대요. 무슨 말을 하나. 근데 문이 쓱 열리더니 육개장 있잖아요. 육개장 하나를 딱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배고팠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밥을 먹었대요. 근데 안에 뭐 탄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됐는데 그건 둘째치고 그냥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다 보니까 안 먹으면 내일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밥을 그냥 있는 힘껏 다 먹었대요. 그리고 그냥 또 앉아있다가 여기 누웠대요. 이젠 모르겠다. 더 이상 울 힘도 없고 될 대로 되라. 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냥 좀 백색 소음처럼 느껴졌대요. 그렇게 듣고 있다가 잠에 들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 소리는 계속 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미친놈들이구나 하면서 화장실 가서 대충 뭐 세수하고 침대로 와서 앉았대요. 그랬더니 또 문이 열리고 또 국밥 같은 걸 또 갖다 주더래요. 그리고 어제 먹은 그 육개장을 가져가더래요. 그 똘순이가 용기를 내서 좀 물었대요. 여기 진짜 뭐 하는 데냐? 나 가둬놓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책 있죠? 그 책 이해하면 알아서 알게 될 거예요. 이러더래요. 똘순이가 그러면 이거 스피커 좀 제발 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었더니 안 돼요 하더니 그냥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숨 쉬면서 책 하고 봤더니 책상 위에 책 하나가 놓여 있더래요. 책을 펼쳐봤더니 그냥 진짜로 어젯밤에 봤던 그 중년 남성 있잖아요. 그 중년 사진이 크게 박혀있고 뭐 아버지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적혀 있더래요. 딱 든 생각이 이거 사이비 종교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절대 세뇌 안 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버텼대요. 밥 열심히 먹어가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좀 건설적인 그런 생각을 억지로 하면서 버텼대요.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진짜로 미치겠더래요. 평소에 끼고 살던 그 핸드폰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방에 창문도 없고 방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저 스피커에서 나오는 저 목소리 계속 듣고 있자니 막 진짜로 신경이 날카로워졌대요. 그러다가 막 짜증을 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점심 식사로 또 국밥 같은 걸 가져왔대요. 근데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국밥을 뚝배기채 들어가지고 냅다 그 남자 얼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면서 쓰러지더래요. 그 순간에 똘순이가 탈출을 한 거죠. 뭐 신발 신을 겨를도 없고 그냥 맨발로 냅다 달려나간 거예요. 별장을 벗어나서 막 뛰어가는데 거기가 좀 약간 산속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내리막길인데 산길 따라서 쭉 뛰어갔대요. 발에 막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 자동차 엔진 소리 있잖아요. 그게 딱 들리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나무들 사이로 막 들어가서 숨었대요. 거기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발에서 통증이 딱 느껴지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발을 땅에 대지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어쩌나 하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그 내려갔던 차가 다시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해가지고 조금 천천히 산길을 따라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돌아다녀 보는데 산길은 다 내려왔고 포장이 안 된 도로를 막 다니는데 주변에 뭐 민가도 안 보이고 주변이 온통 그냥 낮은 산이었대요. 대체 여기는 어디냐 하면서 막 힘겹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짜 거의 한 반나절쯤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멀리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보이더래요. 살았다 해가지고 도로로 막 있는 힘껏 달려갔대요. 근데 가가지고 차 안 다니나 하면서 도로를 따라서 걷고 있는데 저 뒤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오더래요. 네. 이쯤 왔으면은 따라온 차는 아니겠지 싶어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막 흔들었대요. 멈춰달라고. 근데 차가 가까이 오는데 뭔가 익숙하더래요. 저거 어디서 봤지 하는데 그 현우가 아버지 차라고 타고 왔던 그 차더래요. 근데 드는 생각이 에이 설마 그 차는 아니겠지 해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막 흔드는데 마침 그 차가 똘순이 앞에 딱 서더래요. 그러면서 조수석 창문이 쓱 내려가는데 운전석에 현우가 타고 있더래요. 근데 똘순이가 무서워야 되는데 그 현우 얼굴을 보자마자 무서운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야 이 개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현우가 차에서 내리더니 성큼성큼 똘순이한테 다가오더니 머리채를 확 잡더래요. 그 똘순이가 이거 안 놔? 하는데 현우가 어딜 도망가 하면서 그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밀어 넣더래요. 똘순이가 싫다고 차 윗부분 잡고 막 버티니까 발로 차서 밀어 넣더래요. 결국에는 똘순이가 조수석에 타게 됐는데 현우가 조수석 문을 탁 닫고 본넷 쪽으로 돌아가지고 운전석으로 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때 똘순이가 딱 든 생각이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빠르게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차 문을 잠궜대요. 그리고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고 그냥 악셀을 확 밟은 거죠. 근데 탈출에 성공을 한 거예요. 똘순이가 그냥 길 안 보고 운전하다가 이정표가 나와서 봤더니 그냥 이름도 못 들어본 시골이더래요, 여기가. 그래서 이정표 보면서 최대한 집에 가까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왔다 싶어가지고 차 안을 막 뒤져봤대요. 그랬더니 글러브 박스에 자기 핸드폰이 있더래요. 근데 배터리가 나갔는지 그게 안 켜져가지고 차에 케이블이 있길래 그걸로 충전을 좀 하면서 집 쪽으로 갔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잠깐만, 그 새끼 우리 집 알잖아. 그래가지고 급하게 차를 좀 돌렸대요. 그 방향이 본가예요. 본가가 꽤나 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가 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핸드폰이 켜지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납치당해서 감금당했다. 탈출했고 위치는 자세히 모르는데 뭐 어디 근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고를 하고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래요. 막 상황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 좀 하다가 그 차는 본가 근처 어디 공터 같은 곳에 그냥 버려두고 택시로 바꿔 타서 본가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본가에서 쉬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도 하고 직장에 말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며칠 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현우가 잡혔대요. 그래서 출석 가능하시냐 해가지고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인적 사항이 있는 그 뭔가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래요. 네. 이 사람 맞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봤더니 사진은 맞더래요, 그 현우가. 근데 똘순이가 알고 있던 인적 사항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름도 현우가 아니고 준성이, 나이도 다르고. 근데 얼굴은 맞으니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조사 다 끝나고 다시 뭐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끄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경찰분한테 다시 연락이 왔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현우는 그 중년인 있잖아요. 별장에 있던 그 중년인의 아들이래요. 친아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사이비 종교의 간부였던 거죠. 상황으로는 아버지의 신부감을 구한다고 똘순이를 선택한 건데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똘순이랑 사귀면서 뒷조사 같은 걸 한 거죠. 추가로 그 집단의 인원들이 대거 잡혔는데 그 인원이 생각한 것보다 많았고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얼굴만 아는 고등학교 동창 있죠. 동창 중에 한 명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동창이 현우한테 똘순이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을 잃어버린 게 똘순이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현우가 의도적으로 훔친 거였더래요. 근데 그 아버지의 별장도 찾았는데 거기는 그냥 별장이고 실제로 종교활동을 하는 곳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어딘지는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자세히는 모른대요. 그래도 처벌받았으니까 뭐 그럴 일 없겠지 하면서 살았대요. 시간이 지나고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무렵 똘순이가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우편함 있잖아요. 우편함을 봤더니 흰색 편지 봉투 있잖아요. 그게 하나 꽂혀 있더래요. 그래서 뭐 고지서인가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겉면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뜯어봤더니 웨딩드레스 사진이 한 장 나오더래요. 그래서 엥? 하는데 그 사진 말고 무슨 팜플렛 같은 게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돌비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무리에서도 뭐 아버지는 버티시어 다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대요. 뭐야? 근데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 이유가 똘순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 현우를 만날 때 살았던 집에서 2번이나 이사를 한 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때 똘순이한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그 남자친구가 경찰이었는데 물론 교통계여서 뭐 조사하고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인이 CCTV 보여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찰이 이야기하는 게 협조를 잘 해줄 테니까 같이 경비실에 가가지고 CCTV 확인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까만색으로 온 몸을 가린 남자가 똘순이 우편함에 뭘 넣는 게 찍힌 거예요. 똘순이가 가만히 봤대요. 근데 그 걸음걸이나 그 실루엣 이런 게 낯이 좀 있더래요. 이거 현우 같은데?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확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왔대요. 근데 그 집에는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 날도 잡아놨고 그러니까 그냥 미리 좀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똘순이가 본인 집에 뭘 가지러 갈 게 있어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집으로 갔대요. 집을 들어갔더니 집이 완전히 어지러져 있더래요. 신발을 신고 들어간 건지 바닥에 막 흙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빠르게 일단 챙길 거 챙겨가지고 다시 남자친구 집으로 간 거죠. 네. 뭐 그 뒤로는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거나 뭐 흔적을 보거나 한 적은 없었대요. 와. 그러다가 시간이 쭉 흐르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간 거죠. 하와이에서 그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그 현우 있잖아요. 현우한테 카톡이 하나 오더래요. 근데 이미 번호도 지우고 똘순이 번호도 바꿔가지고 친구가 아닌 사람이 카톡을 보내면 이름이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현우가 아니고 준성 해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카톡에 너는 우리 아버지의 신부여야 했어 이렇게 왔대요. 그 똘순이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꺼져 미친 새끼다 라고 보내고 그냥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연락이 오거나 집에 뭐가 오거나 한 건 없었대요. 그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아직 진행형으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지 끝난 건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똘순이가 느끼기에 좀 다행인 건 주변에 그 실제로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가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세뇌를 보통 이런 식으로 좀 강제적으로 안 한대요. 정말 은연중에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서 당하는 사람이 본인이 내가 지금 세뇌를 당한다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야 그 세뇌가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말하면서 추가로 해준 말이 너는 아마 그거 세뇌 아직 시작한 거 아닐 거다. 아마 거기서는 그냥 체념만 좀 시키고 나중에 종교시설로 데려가서 진짜 너 대놓고 아마 세뇌를 시켰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 내가 다행히도 좀 일찍 탈출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사이비라고 하면 규모가 큰 그런 곳들만 알잖아요. 실제로 사이비 종교가 정말 많대요. 단순히 돈만 착취하는 그런 사이비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거기서 조금 더 엇나가면 재물이니 아니면 강제 결혼이니 뭐 이런 일들을 꾸미는 사이비 종교가 있다는 거고 이 똘순이가 그런 종교에 착취를 당할 뻔했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진짜 소규모 단위로도 이런 종교도 운영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네, 정말 소규모인 와. 사이비가 뭐 1000개가 이렇게 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매스컴에서 노출이 될 정도면 굉장히 거대하고 정말 사람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소수로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1000개. 진짜 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일 황당했던 거는 네네.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을 때 뺨 맞았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아버지한테 바칠 신부감인데 아, 어머니가 자기한테 뽀뽀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네요. 네. 나랑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그건데, 그냥 바로 그냥 손이 나가버리는 거지. 네. 반사적으로 그냥. 이런 일이 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도 진짜 참신하면서 소름이 끼치네요. 진짜 진수바리님은 어떻게 뭐 가시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는.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돌비님.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네. 지내셨습니까? 아, 저요 뭐 맨날 똑같죠 뭐. 제가 맨날 보긴 하니까. 맨날 똑같습니다.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이게 네. 현실 공포일지 영적인 얘기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약간 영적인 그런 이야기고요. 네.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들어야죠. 이런 거는.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시작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한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시내로 나갔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시내 쪽으로 걸어야 시내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3개를 건너야 되는데 첫 번째 거 건너고 두 번째 거 건너고 쭉 가서 마지막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거기가 10다로 된 교차로인데 횡단보도가 대각선으로도 나 있는 동시 신호 들어오는 그런 횡단보도였거든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 흥얼거리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주말이기도 하고 좀 시간이 사람이 많을 시간이라 시부야에 보면 스크램블 교차로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때. 제가 대각선으로 건너는데 그 대각선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배경처럼 느껴지고 그 남자만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생각만 하고 신호를 기다리는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횡단보도로 몰려 나가니까 저도 따라서 건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쭉 가는데 건너편에 있던 남자도 앞으로 걸어오는 게 딱 보였어요. 근데 좀 가까워지니까 원래 있었나 싶었던 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남자가 한 사람을 이제 목마를 태운다 그러죠. 목마를 태우고 걸어오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좀 이상한 게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 남자가 그 목마를 태운 남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하면서 길을 걷는데 그 남자하고 정말 그 코앞 거리에서 마주치는 그 순간에 목마를 타고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목마를 탄 그 상태로 얼굴을 슥 내미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자세가 진짜 기괴했던 게 목마를 탄 상태로 머리를 내리려면 어쨌든 한쪽 어깨를 내려야 되고 내려올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깨는 그대로고 얼굴만 제 얼굴 바로 앞에 갖다 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목이 늘어났던 건지 뭔지. 근데 그 얼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묘사를 하자면 한 40대 정도 되는 머리가 짧은 남자였고 특징으로는 미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길었어요. 눈이 진짜 귀에 달렸나 싶을 정도로 귀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눈이. 거기에 피부색이 조금 창백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튼 그 남자가 얼굴을 딱 들이밀더니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래 사이로 나 본 거 비밀이다 라는 말을 하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그냥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신호는 끝났고 차가 저 때문에 이제 못 지나가서 막 크락션을 울렸고 그 소리에 제가 정신을 차린 거더라고요. 서둘러서 건너가고 건너자마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 진짜 쓰러지듯이 앉았어요. 방금 뭐였지 생각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미 그 남자는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던 게 제가 뭐 귀신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느낀다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진짜 귀신인가 하면서 한 10분 정도 놀란 가슴을 좀 추스리고 약속 장소로 가기는 해야 되니까 약속 장소로 향한 거죠. 근데 조금 신기했던 게 그 맨인 블랙의 기억을 지우는 뉴럴라이저라고 하나요? 그걸로 지운 것처럼 그 장면이 아예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있는 동안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처럼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남자를 마주쳤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까지가 이 존재를 처음 만났던 순간의 이야기고요. 시간이 조금 흘러요. 제가 저번에 돌비탑 귀신이라고 해서 무대에서 봤던 귀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 게 있었는데 그거랑은 또 약간 별개의 이야기예요. 제가 입대하고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천천히 하던 어느 날 제가 위병이라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 위병 근무가 저희 부대는 12시간씩 돌아가면서 섰어요. 주간 위병, 야간 위병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야간 위병에 후임 근무자로 투입이 됐던 어느 날 이 선임 근무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간에 서니까 무섭지 않냐고.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럼 무서운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얘기 뭐가 있더라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아는 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저 귀신 본 적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학생 때 시내에서 봤던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이때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당연히 뭐 별 이야기는 아니니까 짧게 끝났고 선임도 그냥 뭐 구라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새벽에 원래 당연하게도 근무 중에는 자면 안 됩니다만 위병 근무자는 아름아름 다 잤거든요. 엎드려서. 그래서 그 선임은 자고 새벽에는 위병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컴퓨터 만지작거리면서 피카츄 배구 뭐 이런 거 하면서 쉬고 있는데 담배나 한 대 태워야겠다 해가지고 위병소 밖으로 나가면 뒤쪽에 담배 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담배를 혼자 태우고 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온 부대가 되게 작은 부대예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담벼락도 정말 허접하고 좀 낮았어요.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그 담벼락에서 쓱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옷이 끌리는 듯한 소리? 그래서 뭐지? 하고 그쪽을 이렇게 보는데 담벼락 위로 사람 얼굴이 하나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악 하고 지르는데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목소리가 안 나오지? 하는데 그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랑. 근데 발도 안 떨어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얼어붙어 있는데 그 얼굴이 가까워지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봤던 미간이 넓은 남자, 그 귀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저한테 내가 비밀이라고 했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좀 환한 빛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 제가 깼어요. 깨니까 제가 의무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거기 상주하고 있던 의무병이 온 거예요. 야, 너 무슨 병 있냐? 이러면서 네 선임이 엿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그 위병 같이 섰던 선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다가 깨서 보니까 제가 없더래요 위병소에. 그래서 담배 피러 갔나 하고 나와봤더니 그 흡연장에 누워있더래요 제가. 그래서 깨우려고 이렇게 보니까 숨은 쉬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초병한테 위병소 맡겨놓고 의무대로 업고 막 뛰어와서 뭐 의무병 깨우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꿈에서 본 건지 뭐 환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딱 느낀 게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 뒤로는 군생활 중에 이 존재에 대한 관련된 일은 없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 존재를 두 번째 본 상황이고요. 시간이 쭉 흐르고 제가 전역을 하고 한 1, 2년 정도 후에 약간 준코 같은 그런 노래 주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1호점이 있고 걸어서 한 15분 내외에 2호점이 있었는데 1호점은 지상 5층에 있었고 2호점은 지하에 있었거든요. 저는 1호점에서 일을 쭉 했는데 한 반년 정도 했을 때쯤에 점장님이 너 2호점으로 갈 생각 있냐 이렇게 묻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1호점이나 2호점이나 그냥 거기서 거기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2호점으로 출근을 하게 됐는데 2호점 점장님이 1호점 점장님에 비하면 좀 어리고 그래서 저랑 좀 대화도 맞고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호점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혼자서 오픈을 하는 첫날이었어요. 4시에 가서 불 켜고 청소하고 뭐 술 나르고 한창 오픈 준비를 딱 해놓고 가게 문을 열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 위에 있는 문을 잠궜어요. 왜냐면 열어두면은 오픈 전인데 손님들이 막 마구잡이로 내려와가지고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 잠궈놓고 잠깐 쉬다가 카운터에서 제일 가까운 방으로 가서 노래를 몇 곡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방문은 열어놨고요. 노래를 한 3곡 정도 불렀는데 노래가 끝나면 갑자기 이제 고요해지잖아요. 딱 그 순간에 다음 노래 뭐 하지 하면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밖에 복도에서 쩍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휙 봤더니 그 사람 발 있잖아요. 맨발. 그 방문 틈 사이로 살짝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사람 들어왔나?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복도를 봤더니 복도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봤나 하는데 바닥이 약간 대리석 같은 그런 바닥이었는데 그 바닥에 물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복도를 따라서. 뭐야 하면서 쪼그려가지고 이게 보는데 물은 맞더라고요. 분명 청소를 했는데 물자국이 왜 있지? 하면서 그 물자국을 쭉 따라갔더니 그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딱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쭉 따라가서 복도 쪽 방문을 열었는데 그 존재가 테이블 위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발도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대체 왜 왔지? 싶은 거죠. 그날 이후로는 이 존재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 존재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왜 찾아왔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변명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입술만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난 뭐 찾아온 게 아니다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그 순간에 통쾌하다는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귀신이. 그러다가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 이러더니 진짜 뭐랄까 연기처럼? 아니 연기처럼도 아니고 그냥 증발하듯이 사라진 거예요. 뭐지? 벙 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몇 분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점장님한테. 그래서 네 점장님 하고 받았더니 야 오픈 왜 안 해?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오픈 시간이 6시가 한참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오픈하고 뭐 손님 맞고 하다 보니까 좀 잊혀졌는데 그 점장님이 10시에 와가지고 마감할 때 저는 가고 마감을 그 점장님이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마감 시간에 점장님하고 둘이 담배를 태우면서 오늘 오픈 늦은 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여기서 귀신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점장님이 너도 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장님도 봤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일하는 애들은 다 보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은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뭐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다 아는 얘긴데 이 건물이 원래 병원이었고 우리 노래방이 있는 이 지하가 영안실이었대. 그래서 그런가 여기서 일하는 애들은 다 귀신을 보내 뭐 이러시더라고요. 예.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요? 여기 영안실이었다고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 여기 위치인지는 뭐 확실하진 않은데 뭐 영안실이 지하에 있었던 건 맞고 뭐 건물이 병원이었던 것도 맞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뒤로도 몇 달 일을 더 했는데 귀신을 본다거나 그 존재를 뭐 느낀다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거기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진 못하고 뭐 어떻게 저쪽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친구들하고 모임을 갖는 자리가 좀 있었어요.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냥 무서운 이야기 좀 있으면 꺼내봐라 이렇게 좀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 딱 걸린 게 있는데 우선은 이 이야기를 전해준 똘비라는 친구는 제가 알고 지낸 지 몇 년 되지는 않았어요. 학교도 같은 지역이지만 아예 다른 학교를 나왔고 친해진 계기는 지인 통해서 뭐 한두 번 보다가 친구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친구와 이야기한 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똘비한테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은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내놓은 자식이었대요. 그리고 저도 그 형을 이름을 들어봐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미친 사람으로 약간 유명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생 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를 훔쳐가지고 새벽에 술을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논길이 쭉 나 있는 도로 위주로 드라이브를 막 하다가 안타깝게도 한 사람을 쳤대요. 그래서 이 형이랑 친구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내려서 봤더니 치인 사람이 바로 뭐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뭐 목숨이 위태로워 보이는 상태라거나 그런 건 아니었대요. 그래서 도망가자 해가지고 다시 운전석으로 막 뛰어가는데 그 치인 사람이 그 형의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잡더래요. 근데 그 형이 너무 놀라서 발을 뿌리치고 다시 그냥 차에 들어와서 악셀을 밟은 거죠. 근데 아무리 좀 막 나가고 미쳐도 사람을 차로 쳐놓고 마음이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 형이 다음날 그 현장에 가봤대요. 바닥에 핏자국이 좀 있긴 했대요. 그래서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소문을 좀 해봤나 봐요. 그 뺑소니 사고로 치인 분은 돌아가셨대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형이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로 이 똘비가 보기에 형이 좀 미쳐가더래요. 원래도 좀 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똘비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방에 들어와가지고는 야 내가 사람을 쳤어 근데 안 죽었거든 근데 죽었대 이러면서 뭐 횡설수설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을 다 해준 거예요 똘비한테. 근데 당연히 똘비 입장에서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그러다가 어느 날 똘비의 형이 완전히 정신을 놓더래요. 집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칼로 침대를 긁질 않나 몸으로 문을 막 쾅쾅 치면서 막 소리 지르질 않나 미친놈 같았대요. 결국에는 어머님이 끌고 가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형이 없으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옷들 있잖아요. 똘비가 형 옷들을 입기 시작했는데 안 입는 건 중고나라에 올려서 팔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그 디스케어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의 바지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대요 똘비가. 근데 형 거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바지를 입고 막 돌아다닌 거죠. 근데 이 똘비가 내가 미쳤나 싶더래요. 그 똘비라는 친구는 뭐 귀신 뭐 이런 거 절대 안 믿는데 그날 이후로 귀신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항상 같은 귀신이고 그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40대 아저씨거든? 근데 눈 사이가 존나 멀어. 진짜 태평양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미간? 그러면서 제가 봤던 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야 잠깐만 네가 그 귀신을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야 나도 그 귀신 봤어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제 얘기를 다 듣고 이 친구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귀신을 계속 봤대요. 정말 매일 봤대요. 근데 이 귀신이 자기 옆에 얼굴을 들이밀고 하는 말이 맞는데 아닌가? 계속 이 말만 했대요. 그래서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님한테 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용하다는 당집을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같이 데리고 갔대요. 근데 거기서 무당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 네 옷 아니지? 이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뽀 쌓인 옷 입고 뭐하냐 다 갖다 태워버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날 형이 입던 옷들을 다 태우려고 하는데 차마 태우지 못하겠는 게 몇 벌 있었대요. 그리고 그 옷에 업보가 쌓인 건지 모르는 일이니까 이 정도는 팔아도 되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그 옷들을 올렸고 참 신기하게도 제가 그 옷 중에 한 벌을 산 거죠. 그 디스케어드 청바지 있잖아요. 그때 제가 당구장 PC방 알바하면서 모은 돈으로 새 거는 힘들고 중고로 그 바지를 샀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 제가 이 친구한테 산 것 같더라고요, 바지를. 그래서 이 바지를 사입고 난 뒤로부터 제가 그 귀신을 본 거죠. 아무튼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렇게 옷을 다 처분하고 나니까 안 보였대요, 귀신이. 진짜 신기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고 어느 날 형이 자다가 갑자기 쇼크로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을 받았대요. 그때 당시에는 정신병원이 아니고 친척 시골집에서 산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쇼크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물어봤더니 제가 그 노래방에서 귀신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시기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신이 뭐 복수라도 하고 떠난 건지 뭐 어쩐 건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그 친구가 끝에 했던 말이 형 옷들 누구 하나 엿대보라고 중고로 판 건 아니고 그냥 뭐 어린 마음에 돈 좀 벌려고 아깝기도 하고 이게 남한테 피해가 갈 걸 알았으면 안 팔았을 거다.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난 괜찮다. 뭐 정신 한번 잃은 거 빼고는 뭐 피해 받은 것도 없고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형이 그 뺑소니 냈다는 사람 혹시 어디 병원으로 갔는지 아냐? 근데 제가 그 일했던 노래방 그 건물 병원으로 갔다면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물었더니 그런 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은 어떻게 안 잡히고 뺑소니 치고 차 훔치고 한 건은 어떻게 안 잡혔냐 물었더니 워낙 논밭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 주변에 블랙박스를 달 만한 차도 없고 CCTV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결국 그냥 넘어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어서 추가로 하는 말이 나중에 그 일을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뺑소니 쳤다. 나한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셔서 근처 경찰서랑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돌아보셨는데 그 시기쯤에 그 장소에서 뺑소니로 세상을 떠나신 그런 사건이나 환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똘비가 생각하기로는 뺑소니를 친 거는 없었던 일이고 그냥 귀신에 홀려서 미쳤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 오. 이야기가 정말 좀 속 시원하게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갖고 있던 이야기가 사실 언젠가는 옴니버스식이라도 해야겠다 했던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야, 그러네. 기묘하기도 한데 어느 이렇게 정도 이어지네. 구색은 맞췄다 싶어가지고 야,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거 어찌 보면 그냥 진수바리님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안 풀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네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숨기려고 하셨는지 놀랍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최근에 진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네. 오늘 그래도 진수바리님께서 이야기 이렇게 꺼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수바리님의 이야기는 뭐든 건 간에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수바리님도 정말 차분하게 이야기 스토리를 쫙 풀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몰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공포와 너무나 잘 맞는 분위기의 참여자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기묘하면서 또 소름이 끼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생김새 자체도 너무 기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또 섬뜩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